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중에서 가장 난해하기로 유명한 소설 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작품 읽다 보면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혼란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소설이 딱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주인공 K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듣는 말이에요. 정말 황당하죠? 이게 바로 K가 발을 들인 비논리적이고 이상한 세계, 우리가 흔히 카프카적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K가 신비로운 성이 모든 걸 지배하는 한 마을에 도착해요. 자기는 분명히 성의 부름을 받고 왔다고 믿는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이 상황에서 K의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이 모순이 그냥 단순한 행정착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K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고군분투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 존재의 이유가 없다니. 이 풀리지 않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하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이 혼란스러운 소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끝도 없는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아니면 현대인의 실존적 소외를 다룬 거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카프카의 친구이자 편집자였던 막스 브루트가 제시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 작품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비유, 즉 알레고리로 봤어요. 막스 브루트는 이 성을 일종의 현대판 종교적 알레고리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치 존 버니언의 천노역정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공 K의 여정은 사실 자신의 구원을 찾아 떠나는 영적인 탐색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명의 순례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카프카의 작품이 왜 그토록 현대적이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 핵심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핵심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천로역정의 크리스천은 가야 할 길과 목표, 구원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K는요? 그 길 자체를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조차 확신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확실했던 신앙의 시대와 모든 게 불확실한 회의주의 시대, 그 근본적인 차이가 이 두 인물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K의 개인적인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해석을 좀 더 신학적인 차원으로 확장해 볼까요? 그렇다면 저 미스테리한 성과 그 복잡하기 짝이 없는 행정 시스템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막스 브루트는 이 성을 신의 은총에 비유합니다. 인간의 이해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아주 강력하고 신비로운 힘이죠. K는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어떻게든 닿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성의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보여주는 기가 막힌 묘사가 있는데요. 소르딘이라는 관리의 사무실을 묘사하는 대목인데 방 안이 온통 서류 더미로 가득 차서 계속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신의 은총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무질서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셈이죠. 이게 바로 성의 관료주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아주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왜 내렸는지도 모르는 결정이 섬광처럼 나타난대요. 제멋대로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또 대부분 정의롭고요. 정말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시스템이죠. 진짜 카프카적이지 않나요? 자,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현실에서는 어떤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아말리아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의 비극은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성의 관리인 소르티니가 아말리아에게 아주 무례한 내용의 소환장을 보내온 거죠. 이 편지가 결국 그녀의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방아쇠가 되고 맙니다. 이때 아말리아는 그 마을에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합니다. 관리의 무례한 요구에 굴복하는 대신 그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전달자 얼굴에 던져버리죠. 이건 성의 권위에 대한 전례 없는 저항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떤 공식적인 처벌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무서운 벌이 내려졌죠. 바로 완전한 외면. 마을 공동체 전체가 그들의 마치 유령처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리 없는 처벌은 한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그냥 통째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버지는 직업을 잃고 가게는 망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끊겨버리죠. 성은 직접 손 하나 대지 않고도 한 가족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힘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K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 명확한 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계에서 그가 벌이는 투쟁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K의 여정은 끝없이 복잡하고 미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가 원하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권력이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었죠. K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그의 목표가 얼마나 소박하고 또 절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싸워서 얻고 싶었던 건 바로 집, 그리고 직업, 또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 한마디로 평범한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K의 투쟁은 다시 종교적 알레고리의 차원으로 돌아옵니다. 카프카에게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건 곧 영적인 투쟁이었고 올바른 길을 찾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입니다. 막스 브루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삶의 의미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물을 똑바로 보려고 애쓰는 그 끈질기고 타협 없는 투쟁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잠시라도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것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결국 K의 투쟁은 시대를 뛰어넘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성이 있나요? 필사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지만 결코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바로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